네, 글로벌 경기 분석을 통한 국내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30년 만에 세제개혁안을 하원에 의해 상원에도 가결을 시켰습니다. 세제개혁 법안이 수주롭게 내년부터 발효가 되는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 발효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의회 내 그 분위기는 그렇게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원과 하원의 세제개혁안 내용이 사뭇 다르고요. 또한 그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놓고서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오늘부터 진행되는 양원 합의회에서 법안을 단일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추지만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뒤로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하원에서는 보수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프리덤 코커스가 조정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원에서 가결된 최종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내용을 또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좀 쉽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지난 86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처럼 상원 같은 경우에는 통과된 지 3개월 정도 조정 기간을 거졌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내년 1분기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법인세율 같은 경우 한 35%, 그리고 또한 그 50개 주 같은 경우에도 포함시키면 한 40% 정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단숨에 20%까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OECD 평균이 22%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그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 생산성을 고려했을 경우 임금 수준이 미국의 90%에서 95% 정도까지 높아졌던 만큼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탈해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미국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 부담 감소 때문에 주가 상승에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법인세 인하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하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는 GDP는 0.25%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상원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3%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미국의 성장률은 아무래도 0.3%포인트 정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주시장도 반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식 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세제개혁안은 미국 기업의 해외 유보금을 미국으로 환류시킬 경우에 배당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미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 아들 부시 때 본국 투자법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갖고 있는 자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금을 미국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35% 세율을 우대 세율을 적용해서 5%까지 낮춰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자금이 배당금 형태로 해서 미국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수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자금 환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05년도에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유로화에 대해서 14%, 엔화에 대해서는 15% 절상이 됐고요. 또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수와 관련된 취득 금액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무려 24%나 상승하는 이런 호재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도 이 당시에 있었던 경제적 효과 또 주가 상승 효과를 가미했을 경우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가계에는 주가 상승 그리고 배당 증가에 따른 자산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도 세수 증가라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중시 모두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외 유보금 환류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주가 상승과 그 효과가 좀 뚜렷한 그런 기업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네. 기업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유보금은 모두 2조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체류 자금의 본국으로 환류가 시작된다면 최소 1조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 25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1조 달러가 자사주 매수라든지 배당과 같은 주주가치 환원에 쓰인다면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유입된 자금이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연구 개발 그리고 M&A 쪽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원 배분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이 앞으로 2020년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자금 유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가 뚜렷한 업종과 기업을 좀 분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해외 그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은 뭐 금융주라든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갖고 있지만 현재 미국 안에 현금 유보금이 높은 산업은 IT 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해외만 무려 2,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00억 달러,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스, 오라클, 구글 같은 경우에도 500억 달러 내의 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T 섹터에서만 자사주 매수로 쓰인다면 1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EPS가 무려 19%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기업은 헬스케어로 한 10%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재는 6%, 에너지는 5%, 생활필수품은 4% 정도 EPS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가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T 기업이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수혜가 될 거고요. 또한 그 IT와 관련된 그 신생 기업들까지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중국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금들은 대부분 중화권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국의 이재 상품이라든지 CD, 무역금융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금리 상승에 들어가면은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자금이 빠른 속도로 미국에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위해나 절하, 신용 위험, 그리고 외환 보유의 감소 때문에 중국은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11월 중순 이후 조정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증시의 조정세를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미국의 세계 표현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미국과 세계 경기는 얼마나 더 확장 국면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를 보면은 전기 대비 연율로 3.3% 성장을 했는데요. 2분기 연속 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허리케인에 따른 소비 특수가 사라지면서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미국의 트럼프의 공급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다시 2.5% 전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현재 경기 확장 국면이 12월 기준으로 102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120개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IT 혁명이 일어났던 90년도에 경기 확장 국면이 120개월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선 이번에는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국에 수출하는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제
3분기까지 미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가 빨라지면서 유럽권도 성장률이 2.5%가 나왔고요. 일본도 1.5%까지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OECD 세계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현재 뚜렷하게 상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개인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당분간 계속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도 현재 조정 국면을 좀 탈피한다면은 좀 더 연말이나 연초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좀 경기 둔화를 좀 완화시키는 경기 연착륙 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을 보면은 전기 대비 연율로 6.8% 성장을 하면서 지난 7년간 경기 하락 국면에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8년도에는 6.5% 그리고 2019년도에는 6.2%의 완만한 경기 연착륙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을 보실 때는 중기, 장기 그리고 단기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요. 장기 사이클은 아무래도 중산층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비 확대가 중국 경제를 계속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기 트렌드는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소비를 자극하는 형태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디레버리징 작업들이 충돌하면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뒤에는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수출이 단기적으로는 제조 비용 상승이라든지 해외의 공장 이전 때문에 내년도와 내후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조금 위축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확장 국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그리고 주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에 중국 경제에 관련돼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10월 당대에서 소강 사회를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 설비를 좀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그 악재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리커창 지수만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고금 경기 상태를 유지시켰지만 10월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투기 억제, 디레버리징, 과잉 생산 퇴출로 인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2021년 공산당 100주년 그리고 2022년에는 또 5년 만에 찾아오는 당대회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한 1, 2년 진행된 이후부터는 다시 성장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1, 2년 좀 조정 국면을 좀 예상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구조개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보여진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